그럼 우리 문재인 후보님부터 귀중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받아주십시오. 출마 선언에서 저는 총선 전까지 우리 당을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제품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기는 당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분권 정당을 제시했습니다. 분권은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제도와 함께 우리 당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해당합니다. 권한은 나눌수록 더 강해집니다. 분권 정당이 돼야 우리 당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여의도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생활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권은 필수입니다. 중앙당에 집중된 사람, 권한, 재정을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세력과 조직이 열세인 우리 당이 이기는 당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할 혁신입니다. 분권을 위한 우리 당의 첫 번째 과제는 지역 분권 정당입니다. 중앙당이 독점해온 국고보조금, 인사권, 공천권, 정책 기능을 시도당으로 대폭 이양하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토대는 50개 주 분권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중앙당이 관리했던 재정을 각 주 정당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당 조직을 튼튼하게 되살린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분권 정당이 돼야 영남, 강원 같은 원외 지역에서도 우리 당의 존재감이 생겨나고 지지가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당을 지역에 뿌리내린 풀뿌리 정당으로 만드는 일이 곧 유능한 생활정당, 전국정당으로 나아가는 기반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국고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시도당에 할당하고 배분 비율과 배분 기준을 투명하게 정하겠습니다. 둘째, 최고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권을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각 시도당으로 이양하겠습니다. 넷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선거제도 개편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난번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권역별로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어색이 배분되기 때문에 우리 정치를 황폐화시키는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에 부합합니다. 또한 비례대표가 권역별로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 분권 정치를 강화시켜줍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안 될 경우 차선책으로 지난번 총선 전에 여야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바 있었던 석패율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구 당선이 어려운 특정 권역의 지역구 출마자 전원에게 당선 가능한 순위의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부여하여 그중에서 가장 석패한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보다는 못하지만 지역주의 정치구도 완화 효과와 열세 권역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당 자체적으로 비례대표의 일부를 권역별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남과 강원 등 약세 지역에 비례대표 30%를 의무 배정하자는 우리 분권 추진 모임의 제안에 찬성합니다. 다섯째, 지역 분권의 목표에 민주성,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민 추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할 지역과 분야를 미리 정하고 해당 지역과 분야의 직접 선거로 상향시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민주정책연구원의 지역 지부 또는 분원 설립을 제안합니다. 그것을 통해 특히 약세 지역부터 지역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중앙정책과 지역정책이 소통하고 융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을 위한 우리 당의 두 번째 과제는 원내외 융합정당입니다. 원내 중심 정당의 장점은 살려나가되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당이 여의도 정치의 좁은 틀을 벗어나 국민 속의 대중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외 지도자들과 평당원들을 당의 중심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당론 결정과 당무 집행의 원내 편중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당의 모든 권한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당은 제1조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당원과 일반 시민, 지지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당의 정책과 활동에 참여하는 네트워크 정당으로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100만 권리당원, 1000만 당원 지지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셋째, 당내 대의기구로서 중앙위원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합니다. 넷째, 당무의 중심에 원외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심의 원내 활동과 원외 중심의 당무 활성화로 우리 당의 조직력과 정책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를 구성하게 해서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정당의 원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구당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지방자치 중심 정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당 운영 전반에 지방자치 영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정책 박람회를 매년 개최해서 지방자치의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열겠습니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과 해당 지역위원장이 함께하는 정책 예산 연석회의를 정례화해서 당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협의회 대표를 당 운영에 참여시켜서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와 결합하고 또 자치단체들의 성과들이 우리 당의 업적으로 그렇게 모이게 하면 우리 당을 풀뿌리 정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권을 위한 우리 당의 세 번째 과제는 대통령과 집권 정당이 국정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정당 책임 정치 강화입니다. 우리 당의 목표는 단순히 집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의 집권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집권하고 책임지는 정부여야 합니다. 정부에 대한 집권당의 주도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집권당의 추천권을 제도화하자라는 분권 추진 모임의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야당일 때는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서 주요 국무위원 후보를 국민에게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이 규정하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상충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권을 위한 우리 당의 네 번째 과제는 분권 추진 모임의 제안과 같이 정당 내부의 대의기관과 집행기관 그리고 사법기구의 삼권 분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권 추진 모임에서 제안하는 그 심판론의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리 연루 당직자 및 해당 행위 당직자에 대한 당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소환 요청에 대한 처리 권한을 심판원에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원은 제소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당원으로서의 책임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끝으로 최고위원 책임 당무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된 최고위원들은 당의 활동에 가장 큰 책임을 부여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집행에 관한 대의기구로서 다양한 여론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은 물론 당무에 있어서도 책임이 있는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최고위원이 직접 당무를 담당하는 것이 분권을 통한 책임 강화라는 점에서, 그리고 분권을 통한 단합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60년 역사 동안 늘 새로운 길을 개척해 왔습니다. 독재 권력의 탄압 속에서도 결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던 다시 용기를 갖고 변화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을 분권 정당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을 신제품 히트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당을 여의도의 허니 버터칩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는 저를 친노파가 아니라 분권파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문재인이 앞장섰습니다. 이기는 혁신의 길에 부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재인 후보님 고맙습니다. 예.